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6년 2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신정규 대표님 세션을 했고, 그야말로 발전이 더 빨라지는 것 같잖아요. 사방에서 딸깍딸깍딸깍 하고, 뭐 하루 만에 만든, 일주일 만에 만든, 뭐 이런 양질의 소프트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정신이 없는데요. 살짝 이것과 함께 대두되는 의견이, 야, 너무 짜증난다. 우울하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있어요. 제가 뭐 짜증이나 우울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는데 뭐 내심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 클로즈임인 것 같아요. 에이전트 수업, 에이전트 팀 나오고서는 뭔가를 많이 돌리고 하는 트렌드를 제가 잘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 1, 2월을 빠르게 가기보다는 천천히 생각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천천히 생각하다 보니까 배경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포모가 오는 악순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도 살펴보고, 그거를 좀 아직 저도 정답은 없습니다만, 나름의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월 초에 그 어니븐 퓨처에서 발표를 했었을 때 마지막 슬라이드가 모르는 채로도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최소한 무엇을 알아야 할까라고 해서 그 MVK, 미니멈 바이어블 날리지를 저희 채널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고 계속 이게 머릿속에 있는 그런 화두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도 관련이 있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게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요. METR에서 클로드 오퍼스 4.6을 측정한 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14시간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계속 녹화를 하면서 내년 한 5월, 7월쯤이 인간 풀데이 8시간 될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5.2가 막 거의 5시간 끊더니 4.6이 이게 지금 로그 그래프라서 큰 차이 없어 보이고 이거 범주 예상 범위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는데 리니어로 보면은 지금 저만큼 있는 거예요. 빵 뛰었네요. 그래서 이 METR에서 얘기하기도 이게 태스크가 우리 태스크가 커런트 태스크가 세츄레이트 된 것 같다. 뭐 다른 것들을 좀 준비 중이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이 그래프가 지금 의미가 상실되는 순간에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프의 목적 자체가 AI가 사람의 개입 없이 얼마나 혼자 오래 일할 수 있냐라는 거였는데 저희가 하루에 8시간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8시간도 뭐 집중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한 4시간, 3, 4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14시간은 일만 할 거니까. 그렇죠. 이게 뭐 50% 버전 있고 80% 버전 있고 그냥 단순히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시간 대응으로 측정을 하는 건데 어쨌든 사람이 16시간 할 일에 50% 성공률로 AI가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현재의 그 해석이지만 이제 세츄레이트 됐다라는 뉴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이. 그리고 뭐 0.1씩 올리는 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에 5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4.6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아직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예, 오퍼스 4.6을 쓰는 관성이 있어가지고 오퍼스를 계속 돌리고 있고 예, 근데 뭐 4.6도 아마 잘 하겠죠. 또 좀 더 저렴하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 3.1 프로가 발표가 됐죠. 벤치마크는 그래도 천장이 꽤 높은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 하는데 계속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좋아질 예정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제미나이 3.1 프로가 되고 있다라고 제프 딘이 올렸네요. 그래서 지금 AI 스튜디오에서는 들어와서 써볼 수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돌린 거가 10시간 돌아가고서는 생성이 안 됐습니다. 뭐가 나올까 되게 두근두근 했었는데 녹화하기 직전에 이게 뭔가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제대로 성능은 테스트를 못했고요. 근데 뭐 모델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올 예정인 거고. 뭐 어떻게 평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냥 약간 무덤덤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모델이 사실 제너럴함의 끝판왕이잖아요. 뭐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그 가장 제너럴한 게 가장 스페시픽한 거다라고 엊그제 그 클로드 코드 만들었던 보리스 천이가 그 와이컴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력한 제너럴한 지능으로 다른 도메인들도 다 끝장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요새 많이 받고 있는 게 이제 과학인 것 같고 아마 그 얘기 해주실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없어요.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힘들어요. 물론 뭐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뭐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방향성 자체는 계속 안 되던 게 되는 방향성인 거는 분명하죠. 그리고 2월 18일이니까 며칠 전인데요. 그 크리스 레트너라고 LLVM 만들고 그다음에 스위프트도 만들고 애플에 있다가 테슬라 갔다가 지금은 모조 만드는 회사를 차렸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원래 컴파일러 하시던 분이니까 컴파일러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클로드 코드의 C 컴파일러가 나왔을 때 그날의 포스팅은 내가 여태까지 봤던 그 컴파일러 관련된 문서화의 최고봉인 것 같다. 문서화가 되게 잘 돼 있다라는 정도의 인상평을 남기고 이제 좀 들여다보겠다고 했었는데 그 들여다본 내용을 블로그에 자세히 써놓은 거를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교과서적인 가치 있을 정도의 구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칭찬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물론 좀 아쉬운 부분 같은 것들도 있곤 한데 제대로 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슬로우는 아니고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다. 그다음에 커밋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펴보는 내용들이 되게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다. 같은 얘기들을 좀 합니다. 근데 뭘 잘못했나라는 부분을 좀 짚어준 게 있는데 CCC에서 클로드 C 컴파일러에서 가장 드러나는 부분은 실수인데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부분 테스트에 필요한 것을 하드 코딩해 놓은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은 테스트 스위트를 넘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신호고 이거는 놀랍다기보다는 유익한 정보인 거. 현재 AI 시스템은 이미 알려진 기법을 조합하고 측정 가능한 성공 기준에 맞춰 최적화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프로덕션 수준 시스템에 필요한 열린 형태의 일반화에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데 이 관찰이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AI 코딩 자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라는 부분을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봤는데요. 한계 부분을. 알려진 추상화를 구현하는 것과 새로운 추상화를 발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반복적인 허드렛 일을 제거하고 최신 모범 사례에서 더 가까운 출발점에서 시작하게 해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건 하지만 한계를 드러내는데 새로운 추상화를 발명하지는 못하고 있고 이 구현에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과서적인 구현인 건 맞다. 맺은 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종말이나 엔지니어의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건 좀 하이비고 오히려 문을 더 활짝 열어놓는 일에 가까우는데 왜냐하면 구현이 줄수록 진짜 혁신이 들어설 공간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현 장벽이 낮아진다고 엔지니어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비전 판단, 취향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만들기가 쉬워질수록 무엇이 만들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일이 더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AI는 실행을 가속하지만 의미와 방향, 책임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몫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도 의미심장하네요. 코드를 쓰는 일은 목표였던 적이 없다. 목표는 의미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는 새로운 도구를 받아들이고 가정을 의심하며 사람들이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팀의 것이다. 지난주에 신정규 대표님도 오셔서 똑같은 말씀 하셨죠. 결국은 소프트웨어의 로직이 목적물이지, 코드는 그 로직을 구현하는 사실 중간 도구에 불과한 거고, 그게 없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드레이 카파시가 예전에 어떤 톡에 나와서 구의 행진이란 말 했었지 않습니까? 마일츠 오브 나인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죠? 처음 90%에 들어가는 노력, 그리고 90%를 99%로 만드는 거, 그리고 99를 99.9, 99.99, 각각 9를 하나 더 붙일 때마다 들어가는 노력의 크기가 똑같다. 그러니까 클로드 이거 컴파일러도 한 90까지는 그냥 해주는 거고, 어떻게 조금 더 과장해서 보면 99까지는 해주는 거고, 그러나 99.99의 입장에 있는 거장의 눈에 볼 때는 그 모자라는 0.99,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갭으로 느껴질 것 같고, 그 갭이 느껴지는 부분이 아까 승주님이 마지막에 정리해 주셨던 굉장히 인간적인 가치, 취향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할 일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로 끝맺음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혁신까지 내지는 못했다라는 게 이제 레트너가 한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볼 가치랑 이 방향성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이게 그 뉴노멀이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해보고요. 또 취향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취향이라는 얘기도 이제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던 강규영 님이 지금 현재 코르카의 CTO로 계신데, 취향이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글을 좀 쓰고 계신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글도 재미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이 필요한 거는 사실 과학이나 수학에서는 알려진 문제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혁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심심찮게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이걸 다 못 들여다보고 있죠. 그렇지만 진짜 심하게 요약하면 신약 개발이라는 것도 무언가 문제를 일으키는 단백질을 찾고 그 단백질이 무언가를 발현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기작들이 있잖아요. 그걸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형태의 어떠한 물질? 저희가 소위 뭐 엔티바디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서 그 과정을 화학적으로 방해하는 게 대부분의 약의 기작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결국은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하고 거기에 들러맞는 다른 구조 찾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냥 이런 부분도 다 컴퓨테이션으로 치환해서 검색 문제로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요 내용 말고서는 제가 번역을 해보면서 좀 꼼꼼하게 읽은 거는 오픈 AI의 그 이론 물리학에서의 어떤 그 논문 올라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오픈 AI와 과학 편을 제가 작년 말에 좀 강조를 했었는데, 케빈 웨일이랑 그 블랙홀 연구하는 과학자의 예를 한번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그 분이 이제 다른 연구자들, 자기 스승 포함해서 완전히 이제 그 이론 물리학이 천병에 있는 분들을 오픈 AI와 데리고 와서 같이 뭔가를 얘기하다가 이제 논문이 하나 나온 거의 사례입니다. 오픈 AI에 들어온 블랙홀 연구하는 과학자분의 스승인데, 1년 전만 해도 AI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2024년 정도에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또는 2025년 초에만 해도 1년 뒤에 GPT 5.2 프로와 몇 차례 주고받은 끝에 오픈 AI 내부 모델의 최종 질의를 보냈고, 그 모델이 양자장론에서 이전에는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증명까지 해냈다. 12시간 만에. 라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해당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중 2명이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은 뭐 들떠 있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코딩은 이미 켄타우로스 너머의 시절로 가기 시작했는데, 과학은 켄타우로스의 시절로 돌입한 느낌이에요. 게리 카스파로프가 딥블루한테 지고서는 테스 분야에서 켄타우로스 개념이 나왔었거든요. 켄타우로스가 반인반마잖아요. 그래서 AI와 사람이 같이 팀을 짜가지고 하면 AI 혼자는 사람 혼자보다 더 잘한다. 라는 식의 그 켄타우로스 방식의 체스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과학은 드디어 켄타우로스의 시절, AI와 같이 하는. 근데 코딩은 AI한테 훨씬 더 위임하는 쪽으로 가서 이제 과학이랑 수학이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모든 문제가 다 서치 프로블럼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전기와 더 많은 컴퓨테이션을 투입해서 가보지 않은 그런 데들을 지금 저희가 인퍼런스 토큰이 다 가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사람이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했을 일들을 이제 다 컴퓨테이션으로 치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이들의 경험을, 그거에 대한 그 얘기들이 트위터에서는 왈가왈부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블로그의 주변부나 본인 당사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2026년에 AI가 물리학에 대해 하게 될 일은 2025년에 코딩에 대해 했던 일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이거를 소셜미디어에다가 번역한 내용을 올렸더니 실제로 한국에 계신 과학자분들 몇 분이 그 감사항을 좀 남겨주신 것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나도 대비해야 되고, 대학원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초창기 했었던 얘기인데 저희가 이 모델의 발전을 얘기하면서 야, 모델은 그냥 단순한 내삽 엔진이다라는 얘기 초창기에 많이 했잖아요. 인터폴레이션 정도 하는 거지 새로운 것으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그 모델이 약간 좀 바보인 시기에 인간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사실은 다 반대 역할이잖아요. 다 엑스트라폴레이션, 외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저희 모델이 투영하고 있는 어떤 전체 진리를 100이라고 하면
그 100이라는 부분이 저희 모델에서 매우 희소하게 스파스하게 구현돼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 넓은 공간에서 그 스파스한 공간들 사이들을 인터폴레이션 하는 게 인간 입장에서는 엑스트라폴레이션처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 굉장히 방대한 영역에서 보관이 일어나면 새로운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실제로 새로운 거가 그렇게 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우리가 인간 고유의 창조라고 부르는 것들도 사실은 이미 있었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공간을 누군가 그걸 찾아내는 거에 불과한 거고 전체의 어떤 보편 타당함을 100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의 컴퓨테이션이 더 증가하고 제너럴리티가 더 증가하면 그 사이에 있었던 것들도 다 된다라는 거를 물론 시간의 문제가 있겠지만 다 된다라는 거를 가정으로 모두 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모델이 다 끝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아까 레트너는 혁신적인 건 없었다라는 인상평이었고, 하지만 그거를 뉴노멀로 놨을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어마어마한 걸 해준 거는 맞으니까 그런 얘기였고, 근데 제가 물리학 관련된 얘기에서 계속 약간 나름의 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는 몇 차례 주고받은 끝. 그다음에 내부 모델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글에서는 이게 내부 모델이긴 하지만 어떤 그 오픈AI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스캐폴드 또는 하네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냥 GPT 9.2 프로로는 안 됐던 거를 그 특수한 하네스가 있는 거에서는 12시간 돌아가지고 해냈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몇 차례 주고받은 것도 중요하게 왜 그들은 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최고 전문가이자 최고 수준의 물리학자라서 그걸 했을 건데 결국에는 어떤 프롬프트로 환원됐을 거잖아요. 근데 그 프롬프트로 환원되기 전에 것들은 뭘까? 내가 그냥 그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했다면 저는 아마 이해는 못하겠지만 같은 응답을 했을 거잖아요. 그 모델과 하네스는. 그래서 저는 요거가 계속 궁금해지는 포인트예요. 무슨 어휘와 무슨 문장을 썼을까? 그 승주님이 1월 초에 말씀하셨던 그 좋은 프롬프트 잘하기 그것과 딱 연관된 얘기죠. 사실은 한 스텝을 뛸 때마다 그 모델의 사실 안에 어떤 스페이스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스페이스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또 찾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스페이스를 계속 전이시켜낼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어쩌면 취향이자 방향을 설정하는 인간의 어떤 가치이자 이런 거라고 지금 저희가 어설프게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정규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정규님이 스펙을 길게 쓰던 작년 중순의 스타일에서 지금은 다시 티키타카 모드를 하는 거를 약간 편린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저희의 그 지난 편린에서의 그 예시는 굉장히 쉬운 거를 들어서 했지만 정규님 나름의 어휘랑 정규님 나름의 지식이 녹아져 있는 그런 토큰들을 분명히 썼을 거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요새 저도 이제 에이전트 코딩 빡시게 하시는 분들과 많이 교류를 하니까 예전에는 저희 뭐 오마이 오픈 코드나 이런 것처럼 그냥 무조건 목적성에 맞춰서 끝을 내라고 하면서 계속 훅 걸어가지고 영원히 돌게 하는 그걸 통해서는 아까 그 C 컴파일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던 거 이상은 안 나온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인식들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지평을 넓히는 그런 작업으로 넘어가려면 휴먼 인더 루프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다른 쪽으로 계속 스티어링하는 프롬프트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그 랄프루프와 완전히 위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요새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간단한 작업이나 그냥 너무너무 명확한데 답을 빨리 내야 되는 거는 그 랄프루프를 돌려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처리해 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무언가 로직을 만들어야 되거나 저희 회사 사업에 딱 맞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영역들을 하려면 제가 한 스텝 한 스텝 보게 돼요. 기껏 해봐야 서브 에이전트 한 세네 개 돌려가지고 답 가져오게 만들고 그거 비교시키고 그 비교한 과정 제가 또 보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제가 그 느끼는 게 인풋 토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아웃풋이 작은 그런 작업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면은 이건 괜찮은데 좋은 게 나왔다라는 것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구가 하나 좀 들러붙은 느낌 그런 것들을 받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이전틱 코딩하는 트렌드도 지금 이 선각자들, 먼저 가서 모든 걸 경험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바뀌고 있거든요. 바로 직전까지는 랄프루프였는데, 랄프루프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몇 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런 쪽에 프론티어 계시는 분들 한번 더 모셔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정규님도 지난주에 그 얘기 해주신 거죠. 이것들 중에 그레디언트가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알아가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외삽을 해보면 또 다음 트렌드가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왜냐면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목한 부분은 티키타카 모드를 굉장히 높은 밀도의 어휘들이랑 도메인 스페시픽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티키타카 모드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티키타카 해가지고 뭔가 정해지면 좋은 질문이 나오고 또는 지시문이 나오고, 그러면 오래 돌리는 랄프루프가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그게 약간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서로를 상승 효과를 내게 하는 그런 두 가지 결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티키타카도 중요하지만 스캐폴드도 중요한 것 같다. 또는 하네스. 그래서 그 아까 그 물리에 관련된 블로그 또는 GPT 5.2 프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아름답고 일반적인 공식을 제안했지만 그걸 증명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내부에 스캐폴딩이 적용된 모델이 12시간 넘게 연속적으로 사고한 끝에 그 공식을 증명해냈습니다. 증명까지 해서 논문화까지 되는 거는 이제 스캐폴딩과 내부 모델의 조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AI가 또 흥미로운, 누가 유행이 되는 말을 선점하느냐의 문제인데, 하니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를 오픈 AI가 먼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누군가 한 거를 이제 가져다 했을 수도 있는데 2월 11일에 이런 포스팅을 또 했습니다. 제너럴하게 이제 쓰이는 말 같습니다. 하네스라는 말. 그렇죠. 어떨 때는 뭐 스캐폴드라고 하기도, 차이가 있는지는, 차이가 있나요? 거의 같은 거죠. 저는 뭐 같은 얘기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벤치마크들, 디스커버 AI나 뭐 이런 채널에 있는 벤치마크들 보면은 그 그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최고 모델, 돈 제일 많이 내면 주는 모델이 그냥 어떤 특정 단일 모델이 아니라 그록 4.2 에이전스 스웜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4.2 스웜과 뭐 제미나이 3.1 프로를 비교하고 뭐 이런 벤치마크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일 모델을 엮어서 쓰는 거는 뭐 이건 너무 제너럴한 트렌드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작년 중순만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하네스 이런 얘기하면 댓글에 하네스가 뭐예요? 뭐 이런 댓글이 달릴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공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신정기 대표님도 지난주에 나오셔서 이 클로드 코드의 진짜 이 물건은 오퍼스 4.6이 아니라 클로드 코드 하네스인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었죠. 파울러가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나 리팩토링으로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 ThoughtWorks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올라온 글인데, 실제로 쓴 분은 마틴 파울러가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오픈AI 하니스 엔지니어링을 언급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공감하는 글들을 써놓은 게 있고, 상당히 요즘 것들을 다루는 편이더라고요. 마틴 파울러라면 약간 좀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 요즘에 이야기 되는 것들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오래된 분들, 저희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뭐 켄트백도 있고 그런데, 켄트백도 최근에 LL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뭐 에자일이나 XP 쪽에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이런 것들을 트렌드라고 하긴 뭔데 어쨌든 지금 어떤 발전 방향을 잘 배워내시고 또 나름의 생각들을 풀어내시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서, 일단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보려고 가져온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새는 정말 현역의 나이대가 이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30대, 40대가 메인이었고 50, 60, 70 가면은 존재가 없었는데 요새는 뭐 30부터 저 위에 70 계신 분까지 전부 다 현역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켄트백도 코딩하는 게 요새 너무 재밌대요.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니. 그래서 하여튼 이제 다른 지평이 열리고 이제 재미있는 거는 맞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뭐 하네스 엔지니어링 또는 스캐폴딩,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25년, 뭐 클로드 코드가 어떻게 보면 촉발한 거죠. 그 이후에 많은 파생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뭐 오픈 클로드 결국에는 하네스인 거잖아요. 사람의 어떤 몇 차례 주고받을 수 있는 역량,
그 의미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 만드는 거와 스캐폴딩, 그리고 또는 하네스, 그리고 새로운 모델, 점일씩 올라가고 있는 계속 증가 추세, 그리고 세츄레이션, METR을 세츄레이션 시켜버린 그 모델의 역량, 그런 것들이 세 개의 어떤 조합 가능한, 그러니까 하나씩의 축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하지만 현실은 이게 이맷 슈머가 올린 글이 엄청 바이럴해서 몇백만이 봤어요. 그다음에 저도 이거 번역한 거를 엄청 많이 공유를 하셨어요. 300회가 넘게 공유가 된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이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 인식이기도 하지만 약간 포모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글이었거든요. 호들갑과 현재 상황의 중첩. 그렇죠. 호들갑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현 상황에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중첩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AI에 관련돼서 말하는 거가, 이 포머를 유발해야 먹고 사는 업계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지금 큰일 났으니까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톤을 은연중에 내비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사실은 뭐 가치를 만들고 있고 돈을 만지는 회사는 모델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 빼고 나머지 기존에 있었던 회사들은 지금 다 우울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서 포모를 유발하는 유튜버들, 네, 구독자를 늘리며 광고 협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는 거죠. 하여튼, 근데 이런 스토리가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니까요. 이거 다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는 그 짜증, 불안이라는 말이 제일 좋겠네요. 불안감을 대변하니까요. 그래서 또 요거는 제가 최근에 며칠 전인 것 같은데요. 누틸드의 대표님이 AI의 딸깍시 때 우리는 왜 우울해졌을까라는 그 블로그 시리즈를 시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타임라인에서 봤는데, 그 AI 우울증이라는 표현이 흥미로워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딸깍시 대 우울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제프린트의 우울에서 시작을 한 채널이긴 한데, 제프리 힌튼이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게 3년 전이네요, 이제. 네. 근데 왜 딸깍과 우울은 같이 가는 걸까요? 그 딸깍이 내가 아니니까? 그 딸깍이 내가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신나죠. 근데 딸깍하고 있는 사람도 우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목적 함수가 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고 있을 때는 신나는데, 뭐 지난주에 정유님한테 제가 스타트업의 어떤 위험은 뭐냐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 너무 쉬운 복제 딸깍을 또 얘기하시긴 했잖아요. 딸깍 때문에 그 백엔드 고 같은 것들이 또 딸깍으로 이제 치부할 수는 없고, 거기에 이제 많은 어떤 것들이 녹아 들어간 건 분명한데,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그게 된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복잡해지고 결국은 저희 뭐 쿠팡에 물건 많은 것들과 다를 게 없거든요. 좋고 고품질의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많아지는 세상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저희가 또 호들갑을 떨진 말아야 되는 게, 와, 이제 모두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야. 뭐 해서 B2B 사스는 없어질 거야. 제가 최근에 인터뷰했던 거에서도 뭐 그렇게 워딩이 뽑히긴 했는데,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죠. 좋은 소프트웨어가 훨씬 많아지는 거고, 좋은 소프트웨어가 많아지면은 사람들은 좋은 거에서 그레이트한 걸 찾아서 또 거기로 몰려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배경이 바뀌더라도 좋은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눈들은 끊임없이 가혹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해보니까 고객들이 귀신같이 다 알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들. 예, 이게 돈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뭔가 다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뭐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라가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힘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계에 언제나 통하는 격언이 있거든요. 고객은 언제나 옳다. Customer is always right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냥 고객들이 돈 내는 방향을 목적 함수로 세팅하면 그냥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2월에 뭐 뉴스를 보고 있긴 하지만 뭐 연습을 그렇게 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의 트렌드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 덜 받고, 하지만 적절한 도전이 있는, 건강하게 추구할 수 있는 무엇인가에 대해 좀 집중을 좀 해보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를 좀 재밌게 하는 방향성은 뭔가, 놀이 같은 건 뭔가 했을 때
또 안드레이 카파시가 떡하니 물 줬죠. 마이크로 GPT. 예, 마이크로 GPT를 또 재밌게 좀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퀵하게 가보면 그 블로그로도 안드레이 카파시가 올렸고 마이크로가 앞에 붙은 거가 2020년에 마이크로 그레드라는 거를 발표했었어요. 마이크로 그레드라는 걸 발표했었고 거기에 밸류라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동 미분을 스칼라 기반으로 하는 아주 간단한 구현이었거든요. 뭐 한 몇십 줄 되는 구현이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200줄에 딱 끊었어요. 그 다음에 새 컬럼으로 되는 GPT 코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냥 트랜스포머를 구현한 거죠. 그렇죠. 아주 간단한. 그래서 그 이름을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GPT 부분은 딱 요만큼 한 페이지에 보일 수 있는 정도로. 아까 스칼라라는 표현을 쓰신 거구나. 진짜 완전히 저희가 익숙한 그냥 포르프로 무식하게 하는 그 구현으로 썼네요. 근데 뭐 딱 필요한 것들만 그냥 정확하게 다 들어있네요. 한 줄 더 덜도 없이. 그 전체 코드를 보면은 뭐 맨멀이나 이런 것들도 다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200줄 안에 그게 되는 코드입니다. 저는 이걸 한번 쭉 따라서 타이핑을 해봤어요. 재미삼아.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따라서 해보고, 예, 콜랩에서 실행해보고 그랬는데 재미있었고요. 알파벳이 그거네요. 토큰이 그냥 알파벳 쓴 거네요. 예전에 안드레이 카파시가 인기를 갑자기 확 끌었던 게 2015년인가 그런데 왜 캐릭터 아래는 딱 그 필이네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고 클로드를 시켰다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실험을 해보려고 했던 거는 사실 자동 미분으로 할 수 있는 게 트랜스포머 같은 것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런 것들을 좀 탐색을 해왔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미지 쪽에서 그 달리 나왔던 2021년에 클립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클립이 나오고선 오픈AI에서 클립을 발표하고서는 클립으로 그 어떤 로스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그냥 간단한 네트워크를 최적화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그 자동 미분 같은 것들의 힘 같은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 중에 또 어떤 걸 해봤냐면은 이게 안드레 카파시가 만든 그 구현을 가지고서는 응용해서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얘하고 얘는 일정 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얘는 수직이 맞아야 되고 근데 서로는 어떤 거는 겹치고 어떤 거는 겹치지 않게 되어 있는 뭐 여기는 겹치네요. 그런 어떤 규약을 나타낸 건데 이런 규약들을 미분 가능한 함수로 다시 바꿔주면 자동 미분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최적화 같은 걸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하는지를 그 안드레 카파시가 만든 밸류 클래스를 포팅해서 좀 실험을 해봤죠. 사실 큰 틀에서는 딥러닝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딥러닝인 거죠. 모델이 매우 간단한 거고 목적 함수가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닌 다른 걸 쓰는 거고 그러나 그걸 러닝 하는데 쓰는 알고리즘은 똑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구독자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인사이트는 어쨌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촉근 이론의 그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과 방금 승주님이 보여주시는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과 알고리즘은 같다. 네, 들어가는 컴퓨테이션의 양만 다를 뿐이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맥락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도메인 지식을 제가 주입을 했을 때 아까 뭐 펜로즈라던가 뭐 아니면 자동 미분에서의 응용된 사례 같은 걸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뭐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쓴다거나 그런 거를 주입하지 않았을 때도 모델이 그런 걸 제시했을까가 이제 궁금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요렇게 그냥 크리에이티브 코딩의 소재를 발상해 보자라고 시작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고 있었던 정보들을 안 썼어요. 파이썬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포팅해서 응용해도 되는 실시간 상용작용이 가능한 쪽으로 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라는 거를 한 게 챗GPT로도 했었고 그다음에 클로드로도 했었습니다. 근데 둘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실시간 그림이 배우는 캔버스, 미분 가능한 파티클 시스템, 미분 가능한 신서시스, 그러니까 뭐 오디오 쪽,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그래프, 기타 등등 L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나를 이제 시켜봤죠. 뭐 이렇게 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좀 이쁘게 그려준 어떤 영역 그거 하는 디시전 바운더리 하는 건데 그거를 좀 이쁘게 그려주는 거 그냥 뚝딱 하나 나왔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자동 미분의 과정을 계산 그래프를 시각화하는 거를 뭐 이쁘게 만들어 주더라고. 체이닝이 어떻게 뭐 되고 뭐 그러는 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조금 도전적인 거는 L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나무 같은 거 그리는 알고리즘에서 이런 거 프랙탈 같기도 하죠. 근데 여기다 참 포인트를 그려주면 거기에 이제 최적화가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봤는데 이게 알고 있었던 거긴 했어요. 이런 게 된다라는 걸. 예전 같았으면 저런 거 하나하나가 시간을 꽤 써야 되는 작품이었는데 정말 요새는 뭐 그냥 따까 나오죠. 되는 거를 되게 하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되는 거로 알려져 있는 걸 되게. 그래서 새로운 건 없었지만 되는 걸 되게 하는 거는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요 챗GPT와 대화는 구현을 한 것보다는 내용을 함께 티키타카 한 거가 재미있었어요. 여기서도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그 에너지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미분 가능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그 언어로 표현되거나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를 미분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요새는 AI한테 부탁해서 하면 되겠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 그거를 미분 가능한 함수를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까를 하면 되겠구나를 어저께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제가 작업했던 뭐 힘들게 했던 작업들을 다 재방문해서 되게 할 게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좀 재미를 찾은 그런. 그래서 사실 이런 거가 그 재밌는 것들이 이미 많이 있거든요. 제가 슬쩍 넘어갔긴 하지만 챗GPT와 대화했던 거가 그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얘기했지만 몰랐던 거를 얘기한 것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제 아까 질문이 요거였잖아요. 도메인 스페시픽한 용어, 펜로즈, 블룸 이런 것들을 넣어줬을 때 응답하는 거와 그걸 넣어주지 않고서는 응답했던 거에도 저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었는가 였거든요. 근데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안 주고 하는 버전에서도 배운 게 있었고 주구한 버전에서도 배운 게 있었고 그리고 코드를 들여다봤을 때 배운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요새 좀 트렌드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나 했을 때 그거 생성물을 들여다보고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을 조금 잃어버린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사실 코드를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배우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돌려가지고 이거 나왔네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한 1, 2년 정도 제가 코딩을 많이 안 해서 시키기만 했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공부하고 손으로 타이핑해서 코딩 아까 그 마이크로 GPT 한번 쭉 따라서 하고 일부 부분은 외우려고도 해보고 응용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다시 재미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저도 그냥 랄프루프 돌려가지고 와, 나 토큰 얼마 썼어라고 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다시 그냥 제가 목적성을 명확하게 적응하고 모델과 티키타카 하면서 제가 배우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게 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 생산성에서도 분명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인간인지라 배우는 것에서의 즐거움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생산성을 늘리려면 하네스를 개발해야 되니까 그 개발하는 즐거움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여기 저희가 초창기에 하던 그런 이야기들로 많이 돌아가요. 전 여전히 모델, 뭐 하니스가 됐건 뭐가 됐건 단일 모델이건 집합체건 그건 상관없이 꺼낼 수 있는 어떤 산출물의 품질은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근데 그게 사실 또 고민이기도 한 게 이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거는 요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제일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게 됐으면 좋긴 하겠거든요. 모르는 채로도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뭐 저도 답을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근데 저는 저기에 대해서 약간 어설프게 결론은 좀 볼 수가 있는 게 모르는 채로도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그 나아가 보는 방향에서 자기가 배움을 얻고 결정하는 품질을 높이고 하는 그 과정과 결합되면 돼요. 네. 그러면 모르는 채로 시작했지만 알아가면서 내가 뭘 가고 싶은지조차도 그 과정에서 깨달을 수 있거든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맞다. 그래서 모르는 채로 내가 어디에 도착할지 당연히 알 수 없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채로도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 저는 그 말 자체가 그냥 성립을 안 해요.
그러나 모르는 채로 시작하되 뭔가를 아는,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깨닫는 결과로 갈 수 있다. 근데 그 과정이 모델에 의해서 매우 매우 가속되는 거고, 저희 애가 이제 겨우 20살짜리 대학생이어서 저 친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게 되거든요. 네가 일단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탐색 중이긴 한데, 제가 MVK의 후보로 놓고 있는 거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는 태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승주님, 그거는 승주님이 그 고등교육 플러스 물리, 화학, 생물과 관련한 폭넓은 독서, 그다음 수많은 코딩, 거기 실패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지금 MBK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어린이, 그 영하 10개월짜리 어린아이의 사진을 여러 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시계를 듣고서는 잡지책에다가 귀를 기울여보는 그런 태도는 사실 10개월의 영화도 할 수 있는 어떤 거라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물론 제가 이거를 발표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의 피드백이 그거예요. 그렇게 평평해지긴 어렵다. 근데 그게 계속 고민의 포인트인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잘하게 되는 거는 늘상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AI 시절에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늘 받는 피드백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하거든요. 웃기지만 AI도 물어보지 않는 자에게 답을 주진 않아요. 질문까지 가져가는 것도 사실 허들이 있긴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허들을 넘는 순간, 그걸 계속 넘기로 하는 순간은 승주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게 태도잖아요. 생기는 거죠. 계속 배우는 것들을 모델이 계속 알려줄 테니까. 그래서 뭔가 지금 저희가 계속 회귀하는 어떤 그 어휘들이 태도나 뭐 아니면 아까 취향 뭐 이런 것, 또 때로는 의지, 다른 말이긴 하지만 일맥상통하는 뭔가가 있긴 하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배울 게 많아요, 세상에. 저도 요새 회사에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다양한 로직들을 그 코덱스와 함께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배우는 것들이, 와, 내가 이건 다 모르던 것들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회계 알게 되고, 마케팅도 더 알게 되고, 메타 광고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냥 어설프게 하던 것들을 디테일하게 알게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데이터 백테스트 다 해주고, 이 가설은 맞네, 틀리네 다 알려주니까, 와, 이거는 그냥 아이언맨의 자비스 일하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저는 어떤 시절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과도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이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중이고, 그게 위험하구나라는 걸 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거든. 2025년, 2020. 이게 나를 혹사시키고 무리하게 되는 어떤 메커니즘이구나. 왜냐하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힌트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건강도 해치고, 포모도 유발하고, 그러한 이제 이게 문제구나를 알아가는 게 이제 2026년의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은 뭘 해볼까라는 그런 재미가 생기니까. 재밌는 시기니까 재밌게 가야죠. 제가 요거 장표를 보여줬을 때 요거를 설명을 했었는데, 요 프롬프트를 물론 앞에 한참 있긴 한데, 요 프롬프트를 쓸 때 24번 고쳐 쓴 거. 그래서 이 앞에 프롬프트가 좀 더 길게 있긴 한데, 원하는 응답이 나올 때까지 이게 24번을 반복해서 고치는 거고, 어휘 하나 바꿔보기도, 문장을 바꿔보기도 하고 하면서 깎는다는 표현을 요새 많이 하잖아요. 프롬프트를 깎는 과정이었죠. 이러면서 뭐 짜증이 재미로 가는 쪽을 좀 탐색을 해보긴 했는데, 여전히 짜증이 나는 부분이 또 있긴 합니다. 다른 층위인데, 제가 올해 신년이 되면서 길버트 스트랭의 선형대수 책을 다시 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올해 초에 길버트 스트랭의 선형대수 책을 읽기로 하고서는 이제 읽어 나갔는데, 아직 1장을 다 읽고 2장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같은 질문의 변주를 지금 수십 번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는 많이 하면은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로 조정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수십 번을 하더라도 어떤 거는 여전히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도 써보고, 아까 같이 뭐 AI를 써가지고 인터랙티브 튜토리얼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모르는 중에
디테일하게 몰라지는 부분이 있어. 내가 뭘 모르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감각에서 그거를 계속 좁혀가고 있다는 느낌은 받는데, 그러면서 드는 의문이, 이거를 내가 결국 알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근데 그래 포기하기 어려운 거가, 내 완전히 그걸 내가 프리트레이닝을 해내서 그로킹을 해냈다고 봤을 땐, 해냈다고 그 다음을 더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공부하는 게 또 재미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진도는 안 나가더라도 이거를 알 때까지 좀 더 해봐야겠다라는 현재 태도긴 한데요. 뭐 정답은 없는 거겠지만 그냥 이걸 덮어두고 이걸 내가 쓸 수 있으면 됐지 하고 갈지, 정말 알 때까지 하고 볼지, 뭐 이런 요즘입니다. 모두가 다 지금 여행자가 된 것 같아요. 예. 집에 편하게 머물러 있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 미지의 공간에 다 떨어뜨려져서 떠밀려졌죠. 이것저것 찾으면서, 예, 그 사이에서 누구는 불안을 느끼고 누구는 재미를 느끼고 누구는 이 환경이 너무 좋고 누구는 너무 싫고,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 대변혁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무시 못할 즐거움이고 동기이기도 한데,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어딘가에는 마음의 닻을 좀 놓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중심이 너무 어느 정도는 흔들리되, 그래야지 새로운 탐색을 하지. 근데 또 너무 그 닻을 내리면은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균형감을 갖는 거가 쉽지 않은 거. 정성님은 잘 균형을 잡고 계신가요? 아니요, 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항상 끝은 배경의 속도와 같이 뛰다 보면 그 배경 속에서 변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휙 지나가 버리지만 같이 뛰다 보면은 보이는 것들과 그 속에서의 약간의 기회들. 예, 저는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이거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좀 치환해서 보고 그 안에서의 사업 기회를 어떻게 할까라는 쪽으로 많이 생각 실험들을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어쨌건 재밌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시도를 하는구나, 저 시도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근데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답만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요 AI 공간이라는 게 답만 한 문장 얻어서 무언가를 그냥 가기에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 그리고 레이어도 저희가 이제는 모델이 하나의 라이브러리처럼 이제 포장돼 가지고 안으로 아래로 내려가 버리고 저희는 콜만 하면 답을 주는 그런 객체가 되어 버렸지만, 거기서도 무언가 비즈니스를 세우려면 모델 안을 보지 않고서는 이 산업이 어떻게 갈지를 또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 또 다른 점이에요. 예전엔 파이썬만 알면 야 그냥 아래에 있는 C나 어셈블리는 몰라 덮어 끝 이러면 됐는데, 얘는 저기 그 하드웨어의 컴퓨테이션 레이어에서부터 모델 그리고 비즈니스 여기까지를 다른 층위로 왔다 갔다 해야 답이 좀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지난주에 정규님이 그 얘기 하셨었어요. 모델 깎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소프트웨어가 어떤 단위 업무가 하나의 모델 안에 다 들어가고 그 모델 위에 약간의 하니스가 얹어지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저희가 프론티어 모델들에 다 얹어서 그 위에서 전부 API 콜을 하고 있지만, 정규님이 거기서 함의하신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작은 그 디테일들에도 다시 모델의 세상이 온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작은 모델이 새로운 웹 서비스가 될 텐데, 그러려면은 뭐 그냥 B2B 사스 가져와서 내가 아는 책 한 권 던져주고 파인튠 하는 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최전선을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위를 가질 것인가? 전부 다 막 99와 99.9, 99.99 사이에서 경쟁해야 되는 거면은 고객들은 또 99가 아닌 99.99에 다 몰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뭔가 저희가 지금까지 뭐 좀 가져오던 속도에 대한 감각, 가치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는 거지. 다시 그 공간에 들어가고 나면 그 안에서의 상대성의 편차는 또 그게 새로운 노음이 돼서 벌어질 거예요. 그게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불행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스타트업들이든 아니면은 뭔가 변화가 절실한 개인들한테는 이거 다 기회죠. 누군가에게 위기는 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그렇게 치환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의 지금 거의 확신이 든 부분이 있는데, 정성님은 이게 재밌는 게 분명하다. 비즈니스가.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저 나름의 재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재미가 있는 거고, 그거에서 동기를 얻듯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걸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재미있으신 거죠.
뭐 그러니까 제가 이 나이에도 이걸 하고 있겠죠. 어쨌든 그거를 건강하게 추구할 수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오늘은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다 보면 저희도 항상 산으로 갑니다만은 이게 저희가 사실은 순수하게 공부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이 목적성이 또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서 뷰 카운트를 올리고 빨리 구독자를 늘려서 광고를 붙여야 된다라는 목적성이 있으면 이게 전혀 이걸 안 할 텐데. 하지만 네. 구독자가 올라가면 힘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구독자가 어느 정도인가 2만 명? 자고 일어났더니 2만 명 됐네요, 저희. 네. 놀랍다. 축하할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뭐 한 30% 되신다는 얘기를 저번에 얼핏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막 1시간 반씩 되는데 끝까지 시청을 완료하시는 비율이 그 37%인가 그래요. 네, 대단한 거죠. 감사드릴 뿐이고 또 댓글에 의견들 남겨주시는 거 그 제가 동의하는 의견들에는 댓글을 잘 안 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의견들에는 댓글을 조금씩 달게 되긴 하더라고요. 이번 편에 동의하지 않는 댓글이 달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건강한 토론으로 한번 이어보시죠. 그래서 뭐 하여튼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항상 토요일 오전 승주님과 이런 얘기를 하면 토요일 일을 생각할 거리가 생겨서 저는 항상 좋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모두 감사합니다.